반드시 지금 재고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야 되는 포커스에 우리는 이 시장을 움직이는 키 포인트는 가수요가 가지고 있다. 자, 전세 가격을 안정해줘야지만 투자 수요가 다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라고 취득세에 따른 취득의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이 물건들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어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10월 달에도 부동산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하락세가 계속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동산 하락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거기에 따른 선제 대응, 선제 조치, 완화책들이 반드시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거기에 따른 완화책 일환으로서 신축 아파트의 전매 제한, 거주 의무 기간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만 한다라고 기사화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안정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지 그 뒤에 판소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는 이 자료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 또는 미적용 지역 일대에 전매 제한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따라서 일반적인 공무원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규제 정책들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또 마찬가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민간택지, 공공택지에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의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완화해야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기준금리가 치솟고 가격이 하락하는 부동산 침체기에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제도를 투기 억제 관점이 아니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 복잡한 규정을 좀 단순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헷갈리도록 세분화한 규정이 집값 하락기에 제대로 적용될 리 만무하고 분양가 수준은 시세의 60% 또는 80% 등으로 단순화하고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5년 정도로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업계 관계자는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로 단기 거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 규제에 가까운 전매 제한은 기간도 대폭 줄이고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라는 여러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맞는 문제지만 저는 신축 아파트의 포커스가 아닌 반드시 지금 재고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야 되는 포커스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재고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그 방안에 방점을 찍어야지만 거래량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안정화되는 그런 일환으로서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지 뒤에 판소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알아야지만 거래량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당연히 수요가 감소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될 수 있었던 거죠. 자, 부동산 시장에 있어 수요는 총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가수요와 실수요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돼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거죠. 자, 이 본질적인 이유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거래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매물 적체 현상을 해소시켜줘야 할 수요로서 이 두 수요가 시장을 다시 이끌어야만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수요가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 실수요가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죠.
자, 가수요가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취득세 중과였습니다. 자, 2020년 7.10 대책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도모 목적으로 이 다주택 규제 정책이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취득세 중과 제도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이 가수요가 끊기기 시작하죠. 또 같은 해 7.10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따른 폐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다주택자가 아닌 똘똘한 한 채의 실수시장으로 전환된 가장 큰 계기가 여기서 마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실수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거래량이 급감한 가장 큰 이유로서는 대출 규제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 대출 규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이 DSR 규제 정책은 2021년 4월 29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주택가격 9억이 초과되는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DSR 40%가 적용받기 시작하면서 같은 해 7월 달이 돼서 모든 규제 지역 내 주택가격 6억이 초과되는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가 적용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에서는 주택가격 6억이 넘지 않는 저가 아파트만 거래가 활성화되는 그런 비현상적인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1년 10월 26일 가계대출 관리 방안 대책이 나오면서 DSR 2단계, 3단계가 앞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총 대출에 2억이 초과될 경우 DSR 40%가 적용받기 시작하면서 22년 7월 달부터 총 대출 1억이 초과될 경우 DSR 40%가 적용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0월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반토막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거의 4천 건 이상 나왔던 거래량이 2천 건으로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8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그렇게 급감하면서 10월 이후부터는 1,000건 미만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도 본격화하면서 심리적인 여파가 확 미치게 됐죠. 그래서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서 거래가 더욱더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자, 미국 연준 기준금리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미국 연준 기준금리가 언제부터 인상이 되기 시작했는지를 파악해 봐야만 할 겁니다. 자, 2022년 2월 달까지는 0.25%였던 연준의 기준금리가 3월 달부터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면서 0.5%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해에 5월 달이 돼서야 1% 빅스텝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최초로 자이언트 스텝 4차례 연속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4%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심리가 확 위축이 되기 시작했죠. 제가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까지 강의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는 이 미치는 영향이 부동산에서는 좀 미비할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었죠.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오면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거다. 그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오면서 제가 부동산 하락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수요가 더욱더 급감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해서 이렇게 집값이 계속 하락세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수 시장이 다시 시장에 유입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해야만 할 텐데 그렇기 위해선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야만 하겠죠. 그래서 LTV 규제 완화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는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아무리 이렇게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 모기지 상품들을 출시한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단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수요 시장은 금리 인상이 다시 금리 인하로 내려가기까지는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는 키 포인트는 가수요가 가지고 있다. 가수요가. 이런 마스터키는 가수요가 가지고 있는데, 가수요가 시장에 다시 유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의 환경을 개선시켜 줘야만 할 겁니다. 자, 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는 총 3가지로 완화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저는 전세가를 안정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을 안정해줘야지만 투자 수요가 다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저는 임대차 3법을 반드시 폐지해야만 한다. 임대차 3법 폐지. 근데 사실상 임대차 3법을 폐지하기가 쉽지만은 않겠죠. 자, 기존의 임대차 3법 적용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반대로 전세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시장이 전환된 가장 큰 계기로서 임대차 3법을 뽑을 수가 있겠죠. 또 가뜩이나 임대차 3법까지도 있는데 정부는 상생 임대인 혜택을 적용하면서 시행령을 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폐지해야만 한다. 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나와야 할 이 전세 수요층들이 나오지 못하고 눌러앉는 경향으로서 수요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 한 차례 재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상생 임대인 혜택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6년 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조치를 시행하게 된 거죠. 가뜩이나 나와야 할 수요가 나오지 못하고 전세 수요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겹치게 돼서 나오는 수요층들 또한 전세로 이동하지 못하고 월세로 전환되는 그런 비현상적으로 발생이 돼서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게 된 거죠. 또 여기에 저는 전세 대출에 따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지원 대책들은 계속 발표가 되고 있죠. 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인 안심전환대출 또는 여러 가지 모기지 상품들, 보금자리 대출뿐만 아니라 디딤돌 대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저금리 그리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시키는 이런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전세대출에 따른 지원 대책은 지금 아무것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에 따른 지원 대책이 나와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두 번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당연히 취득세에 따른 취득의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취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폐지해야만 해야 되겠죠. 자, 취득세 중과 폐지를 하기 위해선 당연히 지방세법을 개정해야만 할 겁니다. 근데 이 지방세법 개정이 지금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2023년 하반기가 돼서 아마 본격적으로 대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2024년 4월이면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 취득세에 따른 규제 정책을 완화하는 대책을 쏟아낼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응 조치로서는 서울의 규제 지역을 해제해야만 할 겁니다. 자, 서울의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 그나마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수요가 서울시장에 다시 유입될 수 있겠죠. 또 이뿐만 아니라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려면 주택임대사업자, 이 주택임대사업자에서 신축 아파트
이 신축 아파트 취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신축 다세대 주택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축 아파트에 따른 감면 혜택은 적용받고 있지 않죠. 왜요?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이제 발표될 주택임대사업자 정상화 발표에 있어서는 신축 아파트 제도 부활이 당연히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세제 지원으로서 취득세 감면 혜택의 지원이 반드시 나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을 해소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구축 소형주택도 마찬가지 취득세 감면 제도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축 소형주택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축 소형주택도 감면 혜택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만 취득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서울 규제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3주택 이상부터는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감면 제도가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함으로써 혜택을 받고 또 추가적인 주택 매수에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 임대사업자에 따른 감면 제도가 다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물건들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어야 된다. 부담이. 그러려면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분들의 종부세 혜택,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 입법안이 있습니다. 종부세 정부 입법안. 이것도 마찬가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취득할 때 부담을 줄이면서 또 취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10년 동안 보유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종부세 합산배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분들 한해서도 정부 입법안 이 종부세 주택수가 아닌 합산가액으로 보는 공제 6억이 아닌 공제 9억, 그리고 중과세율이 아닌 단일세율로 적용을 해서 그 부담을 내려줘야지만 이 가소유층들이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행되기에는 임대차 3법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시행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지만, 상생 임대인 이 혜택은 한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폐지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택 임대사업자, 아파트의 주택 임대사업자가 부활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생 임대인 혜택의 제도를 적용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로 상생 임대인 혜택보다 더 중요한 건 아파트의 주택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고 아파트의 주택 임대사업자를 다시 부활시켜줘야 되는 게 우선순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세 대출에 따른 지원 제도를 금융위에서 발표를 해야만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을 통해서 전세 대출 지원 반드시 나와야만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을 안정시켜 줘야지만 투자 수요가 다시 투자금을 조금 적게 해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취득세, 이거 중과 바로 시행되긴 어렵겠지만 서울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서 비규제로 전환돼서 주택을 한 채라도 더 매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이런 서울 규제 지역 해제된다라고 하더라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부활을 하면서
신축 아파트에 따른 감면 제도 또는 구축 소형주택의 감면 제도를 부활하면서 여기에 따른 취득하는 데 부담을 줄여줘야만 할 것입니다. 또 취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유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배제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법안도 통과가 돼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실수요 시장이 집값 하락한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하더라도 쉽게 시장에 유입되지 못할 겁니다.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실수요 시장이 먼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를 회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가수요가 움직여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수요의 본질적인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이 원인을 해결해 줘야만 한다. 그 원인은 취득세 중과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폐지 이거를 다시 정상화해 줘야지만 시장이 다시 거래를 회복하면서 안정화되고 그리고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해야만 합니다.